안녕하세요, 털보이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목 디스크 탈출증이 정확히 어떤 병인지, 증상은 무엇이며 어떤 생활 습관이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지, 그리고 진단을 위해서 병원에서 시행하는 검사 방법과 치료를 미루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 디스크 탈출증은요, 목뼈 사이에 디스크가 밀려 나와서 이런 신경을 눌러서 심한 통증과 저림을 유발하는 질환으로서 치료 시기를 놓치면 상태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목 디스크 탈출증을 잘 이해하고 적절한 시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 디스크 탈출증이 정확히 어떤 병인지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 디스크 탈출증은 목뼈 사이에서 쿠션처럼 충격을 흡수하는 이 디스크라는 구조물이 신경을 눌러서 압박해서 그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디스크는 원래 부드럽고 탄력적인 조직으로 목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하고 머리의 무게를 견디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디스크가 여러 이유로 손상되면 내부 물질이 튀어나와서 이 신경을 압박해서 신경이 지나가는 자리에 이렇게 통증과 감각 이상을 일으키는 겁니다. 흔히 목 디스크라고 그냥 줄여서 부르고요. 방치하면 단순한 목 통증이 아니라 팔과 손까지 저리고 마비될 수도 있는 심각한 병입니다. 증상이 나타나면 초기에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수입니다. 두 번째, 목 디스크 탈출증일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들을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 디스크 탈출증의 가장 흔한 증상은요, 목에서 시작되는 통증과 뻣뻣한 느낌입니다. 통증이 목에서만 끝나지 않고 어깨를 거쳐서 팔과 손까지 이렇게 퍼질 수가 있고요. 팔과 손이 저리거나 무감각한 느낌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심하면 팔에 힘이 빠지거나 손가락을 움직이는 게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또한 목을 뒤로 젖히거나 아니면 옆으로 이렇게 돌릴 때 증상이 찌릿찌릿 더 심해지고 두통이나 어지러움이 함께 올 수도 있습니다. 심한 목 디스크인데도 잘못하면 놓칠 수 있는 특이한 증상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앞가슴의 통증입니다. 심한 목 디스크일 때 증상이 뻐근하거나 결리듯이 혹은 짓누르듯이 이렇게 앞쪽으로 증상이 오면요, 이게 심장 질환에 관한 증상으로 오인하기 쉽습니다. 오른쪽으로 오면 좀 다행인데 좀 덜 헷갈리는데 왼쪽으로 오면요, 영락없이 심근경색으로 인한 증상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실제로 병원에 오는 환자 중에 심장 문제로 오인되어서 여러 병원, 대학병원 포함해서요, 이렇게 심장 관련한 온갖 검사를 받고 한 1년 동안 고생한 분이 있어요. 무슨 병인지 몰라가지고. 그러다가 1년 정도 지내시다가, 이거는 저기 김진균 의사한테 한번 가봐야겠다. 그 의사가 이것저것 잡다하게 막 한다는데 혹시 무슨 병인지 알지도 모르니까 거기로 가야겠다. 그래서 저한테 왔는데 저는 보자마자 이거 목 디스크인데요? 그랬죠. 그래서 환자가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봤다고. 1년 동안 여기저기 다 다녔는데. 그래서 자세하게 진찰해 보니까 목 통증도 약간 있었고 등 통증도 약간 있었는데 이 앞가슴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좌측이었죠. 좌측 앞가슴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이분은 영락 없이 그 심근경색 아니면 협심증 그런 걸로 진단을 받고 고생한 거죠. 약도 먹어보고 여러 가지 온갖 정밀 검사 다 했죠. 직접 그 혈관 조영술도 다 하시고 동맥 찔러가지고. 그런데 이분을 목 디스크 진단을 하고 그리고 MRI를 찍었더니 정말 너무 심한 목 디스크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바로 다음날 수술하고 아주 멀쩡하게 잘 퇴원했습니다. 한 3일인가 4일 만에 퇴원하시고, 나중에 실밥 상처죠. 그러니까 실밥 뽑는 건 없으니까 목 디스크는요. 상처 보고 경과 관찰 한 1, 2주 하시다가 다시는 병원에 온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진단하면 괜찮은데 목 디스크 증상을 알고도 방치하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잘 몰라서 방치하면요. 신경이 지속적으로 눌려서 더 심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그분은 심한 손상은 이렇게 마비 같은 건 오지 않았었는데 마비가 오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수술한 목 디스크 환자분은요. 목 신경이 너무나 많이 눌렸어요. 여기 보면 이 목 모델에서 보통은 이 잔신경이 주로 눌리는데요. 그분은 이 가운데 있는 이 큰 신경이 눌려서 이 큰 신경이 거의 잘라지듯이 심각하게 눌렸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신경이 이미 영구 손상이 와서 저림 증상이 수술 후에도 남았어요. 수술은 굉장히 잘 됐는데 저림 증상이 남아서 일단 기다려 보자고 했는데 목 통증은 많이 좋아졌는데 팔의 방사통, 팔 저린 것은 신경이 이미 손상이 돼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분은 일단은 퇴원했는데 다른 분들은 증상이 바로바로 좋아지죠. 잔신경은 그렇게 잘 죽지 않고 죽긴 죽는데 이 잔신경은 죽긴 죽는데 아주 잘 죽진 않습니다. 잘 살아납니다. 그러나 가운데 큰 신경이 더 위험하다. 방치하게 되면 문제가 좀 될 수 있다. 그래서 빠르게 병원에 일단 오셔야 된다. 그래서 그 빠르게 오셔야 되는 그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목에서부터 팔, 손까지 저린 증상, 앞가슴 통증, 등의 결림. 어떤 때는 어깨만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 질환으로 오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 목 디스크 탈출증의 위험을 높이는 주요 생활 습관과 주의가 필요한 자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 디스크 탈출증은요, 명확한 단 한 가지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원인을 어느 정도 많이 알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목 디스크 증상의 원인을 대부분 모릅니다. 그러나 일부 자세, 일부 무리하는 그런 동작 같은 것을 조금 알고 있을 뿐입니다. 조금. 이렇게 정확하게 개념을 갖고 계셔야 고생하지 않습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목 디스크가 생기는 그 원인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얘기죠. 자, 일상생활 속에서의 나쁜 자세와 생활 습관은요, 아주 중요한 위험 요소로 흔히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약간의 작용만 한다. 약간만 영향이 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스마트폰 얘기하죠. 스마트폰 오랫동안 고개 숙여서 보는 습관 때문에 목 디스크가 생긴다. 장시간 컴퓨터 작업으로 인해서 목이 거북목이 되고 그게 또 목 디스크를 유발한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조금 그럴 경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운동을 거의 하지 않아서 목과 어깨 근육이 약해져서 라운드 숄더가 돼가지고 라운드 숄더가 돼서 일자목을 만들어서 그게 또 목 디스크를 만든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는 연구도 조금씩 있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대다수,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목 디스크 생겼다 이런 게 아니라 목 디스크의 수많은 원인 중에 아주 일부다. 아주 조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확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목 디스크 탈출을 예방하는 방법은 뭐냐? 예방하려면 이만큼 예방해야 되잖아요. 원인 전체. 근데 이 원인 전체를 예방하려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요만큼 알고 있는 목 디스크의 안 좋은 자세하고 동작을 예방하는 것. 그러니까 바른 자세로 우리가 평상시에 앉고 목에 무리가 가지 않게 하는 것. 요 정도를 예방할 수 있고 그 예방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와 있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목 디스크는요, 바른 자세로 하고, 모니터를 시선 높이로 하고, 목을, 이렇게 과도하게 숙이거나, 아니면 과도하게 뒤로 꺾거나, 비틀거나 하지 않고 정자세로 있으시고, 자주 스트레칭 해주고 하면, 목 디스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이런 조치들을 다 하시면, 아주 조금 예방이 될
것도 같고 안 될 것도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다르죠. 후자가 사실입니다. 예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사실 예방이 되더라도 아주 효과가 조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보시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의사의 말을 듣겠어요? 안 들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심 가지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증거들, 논문들이 있고 그렇게 말하는 책들도 있는데 그게 그렇게 많이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이 크다고 한 거는 밑도 끝도 없이 근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과거에 다 그렇게 설명을 했던 의사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공부를 계속하고 과학적,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 예전에 그렇게 설명했던 것들이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됐고 지금 다시 책을 보니까 책에 그렇게 써 있어요. 원인 잘 모른다. 잘못된 자세가 주 원인이라고 할 수 없다. 대부분의 원인은 모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목 디스크 여러분의 잘못 아니고 대부분의 원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한두 가지 아주 적은 원인, 자세, 그리고 구부정하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이 일부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정확한 개념입니다. 자, 네 번째. 목 디스크 탈출증이 의심될 때는 병원에서 받게 되는 검사가 뭐 있냐. 이 검사에 대해서 물어보는 분들이 많고 검사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지는 좀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고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진찰입니다. 이게 어떻게 좀 잘못되다 보니까 진찰하고 검사하고 있을 때 검사가 훨씬 더 중요하다. 검사가 훨씬 더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수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리고 앞으로 조금 더 지난 미래에서도 여전히 진찰의 비중이 훨씬 크고요. 검사의 비중이 좀 낮습니다. 지금 현재라고 보면 진찰의 비중이 한 8? 그 정도 되고 검사의 비중이 한 2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목 디스크에 한해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어깨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어깨 같은 경우는 진찰을 아무리 해도 잘 모르겠어요. 어깨는 진짜 모르겠습니다. 어깨는 진찰이 한 2 정도, MRI가 한 8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목 디스크는요, 진찰이 한 8 정도 되고 검사가 한 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병원에서는 환자의 증상을 제일 먼저 보고 신경학적 검사라고 하는데 신경학적 검사라는 것은 신경이 이상이 있으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아는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는 것을 신경학적 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경학적 검사와 신체 진찰을 진행해서 신경 손상 정도, 이 사람이 위험한 건가 위험하지 않은가, 심한 목 디스크인가 아닌가 그 정도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정이고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이제 검사인데 가장 중요한 진단 방법이 MRI입니다. 목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그런데 이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고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이 구멍이나 신경이 지나가는 구멍이나 이 구조 자체가 뼈로 다 감싸 있어서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디스크의 상태와 신경이 눌리는 위치를 정확히 보여주는 가장 효과적인 검사가 MRI입니다. 이 MRI를 찍어서 병의 정도와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뼈 상태를 보기 위해서 CT 촬영을 추가로 할 수도 있지만 CT는 주로 뼈를 보는 검사하고 디스크 상태, 신경 상태는 MRI가 잘 보인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제가 처음에 왜 그 검사가 문제가 되는지, 검사가 왜 이렇게 왜곡됐는지를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그걸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엑스레이에 관한 문제인데요. 엑스레이는요, 이 상태, 여기 하얀 부분이 다 뼈인데 이거를 엑스레이로 찍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디스크 상태와 이 신경 상태는 하나도 안 보이죠. 이게 하나도 안 보입니다. 이거를 찍는 것이 엑스레이입니다. 이 엑스레이를 찍으면요, 뼈대가 이렇게 똑바른지 아니면 뒤로 살짝 휘었는지 앞으로 꺾였는지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도만 볼 수 있기 때문에 뼈가 똑바로 쓰면은 일자목이다.
이 C커브가 돼야 되는데 일자목으로 돼서 일자목 안 좋아. 일자목 당신은 일자목이야. 이렇게 설명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일자목에 진단명이 없어요. 일자목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꺾이면 거북목 더 안 좋아. 일자목보다 더 안 좋아. 심각한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디스크와 일자목, 거북목과의 관계를 물어보는 환자가 있다면 일자목이 디스크 됩니다. 거북목이 디스크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건데 이거는 완전히 사실이 아닙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진짜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일자목, 거북목은요, 우리가 척추가 그냥 똑바로 이렇게 배열이 돼 있다는 거고, 이것은 근육의 긴장이나 약간의 통증으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나 그것이 디스크가 튀어나오거나 망가졌거나 신경을 누르거나 그런 거는 전혀 아닙니다. 그 일자목은 단순히 통증이 있다는 거지 무슨 그게 큰 질환이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엑스레이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디스크나 신경이 아니다. 그러나 엑스레이를 찍고 신경과 디스크로 인해서 나타난 통증을 우리는 치료해야 됩니다. 그러면 엑스레이는 왜 찍죠? 왜 찍는지 저도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 뼈의 배열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경이나 디스크가 보이진 않지만 뼈가 어긋나거나 뼈가 많이 망가져 있는 경우에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찍어보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디스크가 있다 없다, 신경에 눌렸다 안 눌렸다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기 디스크 공간, 이 물렁뼈 공간이 있는데 여기가요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앉았다고 해서 이 디스크가 그대로 튀어나와서 이 신경을 꾹 누르는 게 아닙니다. 내려앉았다고 해도 디스크가 없어져서, 닳아서 없어져서 신경은 전혀 안 누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위아래로 내려앉는 것을 보고 이 부분이 디스크 있습니다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그 내려앉은 부분이 디스크가 망가졌다고 표현하는 것은 맞죠. 디스크가 없어졌으니까요. 그러나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눌렀는지 아니면은 그대로 흡수돼서 신경은 멀쩡한지를 알기가 현실적으로 엑스레이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목 디스크는 MRI가 기본이고 CT만 찍어봐도 디스크 상태를 조금은 가늠할 수 있고요. 디스크가 희미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엑스레이만 가지고는 디스크를 얘기하면 안 되고 뼈대가 어긋남이 없습니다. 또는 엑스레이로 파악할 수 있는 한 골절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CT를 보는 거는 뼈가 어떻게 자랐는지, 뼈 배열이 어떤지를 좀 자세히 볼 수 있고요. CT로 볼 수 있는 것은 목뼈에 골절이 있을 때 골절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게 CT입니다. 그러나 CT도 또 골절의 한계가 있는데, 이 척추체라는 게 있는데 이 앞쪽 척추체는요 좀 특이해서 이거는 금이 딱 가지 않고 이렇게 내려앉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내려앉는 골절 같은 경우는 CT보다 MRI로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는 뼈대의 배열을 보고 그 뼈대의 배열 가지고 알 수 있는 것은 어긋났나 정도 볼 수 있고 큰 골절을 알 수 있고, CT는 골절을 주로 보는 검사고 MRI는 신경과 디스크를 볼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MRI가 좋으니까 무조건 MRI 찍으면 되잖아요. 근데 또 그게 쉽지 않습니다. MRI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MRI를 무조건 다 찍어보기는 어렵습니다. 금전적인 것도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엑스레이만 찍고 뼈대에 큰 어긋남이 없으면 물리치료하고 약 먹고 하는 것을 어쩔 수 없이 계속 의료진들이 해오지 않았나. 그리고 불문율로 환자분들도 그냥 엑스레이 찍고 치료를 해주면 그냥 거기에 순응해서 치료를 받았고, 디스크에 대해서 대략 추측해서 의사가 설명하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목 디스크 검사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렸는데 이해가 잘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5번째. 그럼 목 디스크 탈출증을 빨리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생길 수 있는 문제가 뭐냐? 아까 좀 전에 이어서 말씀드렸듯이
이 가운데 큰 신경은요, 한번 다치면 잘 돌아오지 않아요. 뇌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다치지 말아야 되고, 다이빙 하다가 목이 꺾여서 여기를 한번 다치게 되면요, 영구 손상이 옵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여름철에 목 다치지 않도록 다이빙 아무 데서나 하시면 안 되고, 스키 같은 거 타다가 목 부러지는 분들도 있는데, 스키 탈 때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전거나 오토바이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오토바이 타다가 목 부러지는 분들 많기 때문에 정말 안전운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목 디스크 탈출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으면요, 신경이 계속 압박받아서 이 잔신경이 눌리면 여기가 또 영구 손상 오고 마비가 오고, 큰 신경이 눌리면 큰 신경에 해당하는 그 부위가 딱 마비가 오기도 하고, 아니면 전신 마비가 오기도 합니다. 끊어져가지고 신경이 끊어진다는 것은 실제로 신경이 끊어진다기보다는 신경이 손상을 받아서 회복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힘이 약해져서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고 보행도 못할 수가 있고, 소대변 장애가 올 수도 있고, 목이 많이 다치면요, 다이빙 같은 거 하다 많이 다치면 이 아래로 거의 못 쓰고, 보통은 팔을 이 정도는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는 쓸 수 있고, 이런 게 안 됩니다. 이런 게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죠. 실제로 목 디스크가 너무 심한 상태로 지내시다가 살짝 넘어져서 마비가 확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미리미리 증상이 있을 때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그 신경이 다친 그 아래로는요, 근육 위축이 올 수 있고 영구적인 신경 손상이 올 수 있죠. 초기 증상이 심하지 않다고 해서 방치하면 영구 손상이 오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도 있어요. 증상이 약간 이상하면 오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방문하셔서 이것이 진짜 큰 문제인지를 좀 봐야 됩니다. 환자는 전혀 이게 개념이 없는데 되게 심한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보행장애가 있는데 그 보행장애를 목 디스크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왜 이렇게 못 걷지? 근데 팔은 저린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면밀히 봐야 되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드린 증상들, 팔 저린다거나 목이 아프거나 등이 결리거나 앞가슴이 아프거나 보행이 힘들거나 힘이 떨어지거나 그러면 병원에 꼭 가보세요. 그래서 목 디스크 탈출증이 증상이 경미하다고 생각하셔도 꼭 전문가에게 보여주고 여러분들이 검사를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정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목 디스크 탈출증은요, 목 통증만 있는 게 아니라 팔이 저리고 다리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리가 저린 경우도 있고, 보통은 힘 빠짐으로 나타나고요. 계단 내려갈 때 아무런 증상도 없는데, 저리거나 아픈 게 아무것도 없는데 계단 내려갈 때 그때 좀 불안한 감, 그런 것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쁜 자세나 생활 습관이 무조건 목 디스크를 발생한다. 그리고 일자목이나 거북목이 목 디스크를 유발한다. 그런 건 잘못된 얘기고요. 약간의 영향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간의 영향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챙기고 싶으면 챙기시되, 꼭 그렇게 해야만 목 디스크를 무조건 예방할 수 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거의 잘못하는 거다. 거의 너는 네 몸에 관심이 있냐, 이런 식으로 질타받을 일은 아닙니다. 일하느라 공부하느라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확하게 진찰받는 것이 중요하고, 그냥 본인의 추측으로 그거 나는 목 디스크가 심해, 나는 목이 일자목이라고 그랬으니까 나는 정말 조심하고 나는 이게 망가졌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관건은 병원에 가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정확하게 진찰받고 필요하면 검사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목 디스크와 검사 방법, 그리고 방치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 합병증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털보의사였습니다.